자, 앞서서는 우리가 커런트를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커런트 덴시티라는 좀 다른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커런트 덴시티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전류의 단위 면적당 전류가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단위 면적당 전류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 엔지니어가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면적을 바꿀 수 있죠. 근데 그 면적에 대한 팩터 없이 얘가 순수하게 전류 밀도, 그러니까 면적과 관계없이 전류를 얼마나 흘리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가 얼마나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됐느냐, 이걸 나타내기 위한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전류가 높다 그러면 얘가 그 전류를 잘 흘리는 물질이라서 전류가 큰 건지 아니면 면적이 커서 큰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기 위한 팩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델로 덴시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μn, eq, enq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전자의 전류만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메이저리티 캐리어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다 드리프트, 그러니까 즉 전개를 인가했을 때 걔가 모든 마이너리티 캐리어든 메이저리티 캐리어든 둘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위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홀도 끌려가야 되고요. 전자도 끌려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순히 요거만 얘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전류는 요 P타입과 N타입 두 개의 전류를 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도핑을 하게 되면요, N하고 P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거나 혹은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토탈 전류를 쓰지만 한쪽은 거의 무시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식에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쓰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엔지니어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컨셉이긴 한데 사이언스는요,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필요한 과정들을 다 해가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깔끔한 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사이언스의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엔지니어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 되는 건 엔지니어링, 돈 안 되는 건 사이언스다 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당히 엔지니어링에서는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야가 많이 다르냐면 엔지니어링하고 사이언스의 주요한 차이점은 엔지니어링은 진리를 탐구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좀 약간 필요 없는 건 다 버리는 이런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이언스는 주로 제가 사이언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이언스는 진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딥하고 하나의 요점도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챌린지라고도 하죠. 문제가 생기면 얘를 얼마나 심플리파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세그먼트 카테고라이즈, 그러니까 디바이딩을 한다고 하죠. 디바이딩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하고 이 각각에 대한 솔루션을 내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링에서는 보통 2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심플리파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문제를 제대로 디파인하면 솔루션을 내는 건 매우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디파인 되면 솔루션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2단계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플리파이랑 디바이딩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 어쨌든 엔지니어링에서는 심플리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복잡하게 가정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무결성하게 풀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돈이 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굉장히 쉽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손으로 계산하고 있을 시간에 만들어내서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에서는 문제를 심플리파이 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풀어내는 게 여러분들 박수 받아낼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제를 쉽게 온갖 가지 가정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어썸션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각각 세분화하고 이거에 대해서 쉽게 풀어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플리파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는 보통 한 5% 정도 미만의 오차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차율 5% 미만이면 뭐 사실 대세를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복잡한 수식은 시뮬레이터한테 맡길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대체적인 흐름, 트렌드 이런 걸 보는 게 가장 엔지니어로서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오차에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도펀트의 덴시티는 실리콘 인트린식 캐리어 덴시티가 훨씬 높기 때문에 바꿔 얘기한다면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BJT를 다룰 때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걔가 주요한 캐리어를 전류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땐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식을 봤을 때 얘는 그냥 엄청 큰 거와 굉장히 작은 거의 싸움이잖아요. 얘는 그냥 한쪽을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5% 보통 뭐 5% 작게는 2, 3%막 이게 하는데 그 정도 미만의 오차면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에 뭐 4승, 5승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서서 이미 컨셉은 다 얘기했고 다만 이 current density라는 건 우리가 면적에 대한 팩터를 제거함으로써 순수하게 이 반도체가 지금 이런 일렉트릭 필드를 가졌을 때 얼마나 전류를 잘 흐를 수 있는 성질을 가졌느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elocity saturation이라는 컨셉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물건을 자연낙하 시켜버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죠. 그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류의 전자 혹은 전공의 속도는 일렉트릭 필드와 비례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큰 전개가 인가되면 속도는 일정 수 이상으로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 velocity saturation 이라는 거고요. 다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떨었을 때 자연낙하할 때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은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velocity saturation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단순히 이게 뮤였다면 뮤가 복잡한 수식으로 바뀌었다. 그죠? 여기 셋도 있고 뮤 제로도 있고 그죠? 일렉트릭 필드의 함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잡해졌다 라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수식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지면 벨로시티가 세츄레이션이 돼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쪽 영역으로 가면 드리프트 커런트가 더 이상 일렉트릭 필드의 함수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또 이건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너무 세지면 아까 우리가 뒤에서 많이 배울 텐데 전류가 더 이상 전압에 우리가 배울 수식이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 텐데
그 수식을 안 따르는 순간이 생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컨셉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전자회로 과목에서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다루지 않습니다. 컨셉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본 컨셉도 모르는데 이것까지 넣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죠. 그리고 사실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생기면 이거는 손으로 풀기에는 좀 어려운 관계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배운다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나중에 이런 컨셉이 있구나.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라는 건 볼테이지하고 거리의 함수죠. 근데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고도화되면 이 랭스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볼테이지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물론 줄어들긴 조금 줄어듭니다. 합니다만. 근데 랭스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는 자연스럽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최선단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는 최선단 공정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레거시 공정조차도 사실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류 수식 같은 걸 배울 텐데요. 그 수식이 반드시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상당 부분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를 크게 우리가 신경 쓰고 전자로서 배우진 않는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다. 왜냐? 우리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도미넌트한 팩터가 되는 프로세스를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자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란 컨셉은 뭐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로 인해서 나중에 전류가 더 이상 그 모스펫 커런트 공식 이런 게 있는데 그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뒤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따른다 라고만 얘기할 거지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떤 수식을 따른다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vset, mu0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의 디펜던트한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세스마다 이 특성이 달라져서 굳이 뭐 그런 거를 복잡하게 배워봐야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컨셉은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뒤로 배울 때는 이걸 다루지는 않을 거다. 네, 명심하세요. 자,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류가 흐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퓨전과 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드리프트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걔네가 이제 차지들을 끌어오고 혹은 밀어내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극성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전류다라고 배웠고요. 그럼 디퓨전은 뭐냐? 디퓨전은 기본적으로 농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높은 농도에서는 낮은 농도로 이동하는 게 상식적이죠. 여러분들도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많은 데 가 있으면 저 지하철 탔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이 없는 이런 영역으로 가고 싶어지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 덴시티가 너무 높으면 그 덴시티가 낮은 곳으로 이 전자건 홀이건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류를 이제 디퓨전 커런트다 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 같은 거 보시면요. 요게 전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높은 덴시티에서 낮은 덴시티로 쭉 내려가는 이런 구조죠.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BJT를 배울 때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젝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캐리어를 만약에 어디선가 외부에서 공급해 올 수 있다면
뭐 지금 여기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BJT를 배울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어디선가 차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 공급되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얘가 퍼져나갈 거다. 그죠? 그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나중에 BJT를 배울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살짝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드리프트는 모스펫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요. 모스펫은 주로 드리프트에 의해서 커런트가 발생하고요. BJT는 디퓨전이 주된 메커니즘입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디바이스를 얘기할 때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배운 이유가 우리가 디바이스 두 개를 다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 보면은 뭐 잉크 드럼렛을 워터에 떨어뜨리면 퍼져나가는 것 같다.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그냥 물에다가 잉크를 똑 떨어뜨리면 퍼져나가죠. 그걸 확산이라고 하고요. 그것과 비슷한 컨셉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